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좀 하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설 연휴를 앞두고 지금 지수들은 어느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그래요. 우리 설 연휴를 보면은 대부분 그 주에는 지수가 계속 빠졌어요. 예,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듯하다 빠지고 반등하는 듯하다 빠지고 했는데 지금 이번 주를 보시면 거의 여기가 이제 중간 평균치다 하면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상승을 하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살짝 하회하는 정도, 그 정도 이제 수준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를 할 때 요즘의 장세는 유동성 장세잖아요. 유동성. 예, 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과거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4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이상으로 대금이 평균적으로 들어오면 상승장이다. 근데 요즘에 들어오는 게 거의 두 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34조가 터졌잖아요. 코스피가. 오늘도 요 인근으로 아마 터졌을 거고, 그래서 장세 자체가 다르다. 장세가 다르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뭐 상법 개정안 그리고 주족 환원 그런 배리업 정책들 그런 거에 힘입어서 요새 뭐 미국 장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우리 장은 상승을 하던가 횡보를 하던가 그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은 조금 하락을 했어요. 예, 코스피 같은 경우 0. 몇 프로 하락을 했지만 0.28% 하락을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 장은 마이너스 2%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렇고 요즘에 보면 계속 빠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대장 시장인 미국 장이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데 AI 어떤 수익성 이슈 때문에 우리 장은 그 이슈를 커버하면서 상승에 대해서 계속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 장보다 요새는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령까지는 어차피 상승장이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각종 저면 어떤 저널리스트나 부족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우리 장은 할 바를 다 했고, 충분히 이 정도면 설 연휴라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또 공식같이 생각을 했잖아요. 설 전에는 항상 지수가 빠진다. 예, 빠지거나 잘해야 횡보다. 예, 그런데 이번 주에 계속 상승했고, 오늘 하루만 이렇게 뭐 코스피는 거의 보합권이고 코스닥은 한 2% 정도 이제 빠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할 때는 오늘도 우리 장은 정말 방어를 잘했고 한때는 5,600포인트 인근까지 갔잖아요. 엄청나게 상승까지 한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잘했다. 그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거의 월드컵 4강 수준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장이 월드컵 4강 수준의 어떤 체력과 어떤 자질을 보유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좀 보면은 오늘 장은 거의 미국발 이제 AI 공포가 다시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이 공포는 지금 보면은 시스코가 매출액은 기대치를 상회했는데 에빗 자체가 기대치를 하회했어요. 그래서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매출 기대치와 수익 그 에빗 그 영업이익의 기대치 자체를 지금 눈높이 자체가 되게 올라가 있어요. 예, 올라가 있어서 둘 다 시장 가이던스라든지 예상치보다 높아야지 시장에서 이제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 시스코가 에빗에 대한 쇼크가 있어서 좀 링장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AI에 대한 수익성 공포죠. 그래서 AI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들을 우리가 SaaS라 그래서 SaaS라 그래요.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 있잖아요. 예, 무슨 세빈이 뭐 기타 셉 같은 데는 이제 큰 데죠.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AI발 어떤 수익성 공포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다 줄도산시킬 거다. 그런 공포들 때문에 미국 그 기술주들이 확 떨어졌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공포들로 우리도 이제 개파락을 했는데 의외로 개파락을 크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마이너스 0.2%인가 3%가 그거밖에 이제 예상치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머물렀었고. 그래서 우리 장은 어제 모멘텀 자체가 어제 모멘텀이 그대로 가격을 해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4, 그렇죠? HBM4, 이게 이제 수율이 좋다고 돼 있고, 엔비디아의 평가 결과만 이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밸류업 정책하고, 그중 한원 밸류업 정책하고,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이 있잖아요. 상법.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로 해서 우리나라는 퉁쳤다. 그래가지고 파란 불빛이 막 몰려오는데 우리나라 요 두 개 상법 밸류업과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슈가 부딪혀서 지금 거의 보합 수준에서 멈춰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해줬죠.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배역 정책으로 이제 주주 환원,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 유진증권인가요? 거기서 자기가 가진 자사주의 20%인지 모르겠는데 한 20%가량을 어마어마한 물량을 소각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분율이 자사주의 지분율이 높은 어떤 증권 쪽의 업체들이 줄줄이 이제 비슷하게 발표를 할 것이다.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돌아서 증권주들이 오늘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SK증권은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증권, 하나투자증권
뭐 신영증권 이런 애들이 20% 이상씩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SK증권을 미래에셋 증권을 저도 이제 매매를 했고 아직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어제 들고 왔었던 거는 이제 매도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 뭐죠? 우리 골드웨어 분들한테도 미래에셋 증권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는데 장 초반에 이제 반도체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막 했잖아요. 그 사이에 몇 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것들은 수익이 좀 안 나는 상태, 손절을 하는 상태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으로 인해서 그게 좀 상세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뭐 매일마다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은 어제 수입으로 넘어와서 손절까지는 아닌데 이제 큰 수익은 없었습니다. 자, 시장 지표는 5,500포인트, 지금 5,5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고요. 한때 5,800 가까이 갔었고요. 코스닥은 이보로 하락을 해서 1,100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AI 모델, AI가 기존 비즈니스, 사스 비즈니스들을 다 없앨 수 있다. 그 무보가 확산이 됐고, 시스코에서도 마진 쇼크, 이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뭐 상회하지 못한다는 이유죠.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지금 뭐 AI 뭐 우려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이 양산 이슈와 그 주주 환원 정책 요것 때문에 이제 방어를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글로벌 트리거 자체는 AI 수익성에 대한 의심, 이제는 매출뿐만이 아니라 LB까지도 시장이 검증하려고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탔죠. 우리나라 5,500포인트를 하회하다가 잠시 잠깐 9시 반부터 한 10시 사이에 그러다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2천억인가요? 플러스 2천억 정도로 양으로 이제 순매수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장중에 고점인 5,600 인근까지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갑자기 1시 반도 안 돼서 갑자기 급락을 하더라고요. 이 시간에 저도 이제 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수익 실현 채 못한 채로 미래에셋 증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추심 악화로 삼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반도체들은 좀 3%에서 뭐 2%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오늘 베리어 프로그램으로 증권주들이 엄청나게 양승을 했다. 그래서 1등은 SK, 2등은 미래에셋.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목 정도를 관쪽으로 가지고 있고요. 요 외국인이 오늘 1조 가까이 이제 매도를 했고 기관과 개인들이 좀 받아주긴 했는데 좀 플러스까지 양재노까지는 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뭐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랑 화이오랑 뭐 전반적인 종목이 다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SK텔레콤이 AI 그 업체인 클로드 엔트로픽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 있잖아요. 오픈 AI에서 나온 그 연구원들이 세운 법체인데 엔트로픽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클로드라는 LLM이거든요. 클로드. 그래서 클로드가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클로드 코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 끌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의 기업 가치가 지금 추산이 됐는데 약 3,500억 불이래요. 이렇게 500억 불.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고요. 3천억 조, 10조, 100조. 그러니까 한 500조 가까이 기업 가치를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성병도 안 한 비상장애자가 500조 가까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SK텔레콤에서 투자를 했는데 뭐 투자 금액이 1억 불이에요. 1억 불. 네, 1억 불이면 한 1,500억 그 정도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지분 가치가 얘네도 거의 10배 이상 상승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SK텔레콤이 이제 장중에 엄청나게 좀 상승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환율은 좀 오르고 그리고 재금리는 조금 하락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코스피는 잘 방어를 하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의 그 HBM4 이슈와 그리고 개별적인 배력 정책 그것 때문에 이제 방어를 잘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그런 덩치가 있는 주식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기술주들의 미국 기술주가 하락을 하면 여지없이 그냥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도 우리는 보면 이제 상승에는 베팅을 하되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조정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포트폴리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AI의 그 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은 제 개인적인 어떤 포트폴리오입니다. 반도체 쪽은 최소 한 30에서 40% 정도는 들고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약간 좀 놓여 있는데 이런 때가 오히려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반도체 쪽은 포트에 한 3할에서 한 5할까지는 들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실적주들 있잖아요. 실적주들을 들고 가야 되는데 요거하고 연계된 게 또 밸류업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증권이나 금융주 쪽, 밸류업 정책 쪽, 증권, 지주사, 금융주, 이쪽이 포트폴리오에 한 2할 정도, 2할 정도는 가져가는 게 이제 맞아 보이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있잖아요.
예, 트럼프 이제 관세 2.0 12화 도래를 했는데 목표 관세라는 게 또 이제 들어서면서 새로운 이제 관세 전쟁이 또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관세의 무풍지대인 어떤 방산 쪽이 있잖아요. 방산 쪽. 방산에는 얘네가 관세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방산 쪽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런 종목들이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장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움 공시사항을 보시면, 자, 자연과 환경부터 생화 PNC까지 8개 종목이 징배액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스닥 퓨처 보시면 지금 또 떨어지고 있네요. 5.3%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엔트로픽 지분 가치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매했던 거 잠깐 말씀드리면, 바로마티카 어제 넘어왔죠?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근데 이제 고점에서 욕심 부리고 못 팔다가, 그럼 이제 거의 뭐예요? 상한가 인근에서 팔았죠. 바로마티카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자, 요 부분에서 사서 이제 거의, 고점에서 이제 못 팔고 얘는 이제 더 갈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64,000원대를 돌파하면, 여기서 지지하다,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여기는 거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매물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골드 회원분들한테도 같이 이제 전략을 짜서, 정부 제공을 해드렸고, 자, 그러면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주권은 64,6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을 때 상승 1파 나오고 2파째의 열림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기존 거래대금인 1분봉에 약 85억에서 100억이 나올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증권은 자, 배기업 정책의 핵심이죠. 돈도 많이 터지고 지금 보면은 월봉산 보시면 지금 매울 때가 2005년, 2007년 정도에 살짝 있었죠. 한 4천억 정도. 2007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26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20년 전의 매물이거든요. 20년. 20년 동안 누가 이 주식을 SK증권을 보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러니까 거의 매물로서의 의미가 없다. 희석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무주공산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라면 이 부분의 매물 정도는 아마 인식이 될 거예요. 여기도 15년이면 10년 된 매물이잖아요. 지금 26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의미가 없고, 예, 거의 매물대는 지금 다 뚫었다고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금만 한 1,300원 정도만 돌파해주면 여기는 이제 매물대가 없는 지역이다. 거의 의미 없는 매물들. 그렇기 때문에 자, 3,000원이 기존 거래대금이니까 얘도 한 45억 이상 터질 때 봐주시면 좋겠고요. 얘는 상한가를 좀 빨리 들어갔어요. 10시 전에. 그렇기 때문에 갭이 10% 이상 뜨겠죠. 뜨고 나서 지지받을 때 여기 전고점인 1,300원. 예. 1,300원을 지지받을 때 그때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눌림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BHI 자, BHI도 되게 강하죠. 지금 5일선 딛고서 급도하는 형태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 위에서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5일선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도 보면은 5일선을 닿지도 않고 계속 이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기존 거래대금을 봐야 돼요. 자, 기존 거래대금이 터질 때 지금 일봉상 보면 요만큼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거래대금 3,700원 터질 때 내지는 8만 원, 여기 8만 1,0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을 때, 예, 이 구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일봉상 3,700원이니까 뭐 45억 터질 때 봐주시면 좋겠고요. CNTX는 지금 최고가가 15만 4천원, 약 3% 정도 남았고, 자,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길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존 거래대금 2천억 원이니까 요만 또 터지면 이런 봉이 나오겠죠. 자, 주식회사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108만 원이 신고가입니다. 한 15% 남았는데, 요 위에서 조동거리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5일선이, 예,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만나겠죠. 만나고 나서 얘도 3,500원, 요 수준 터지면, 자, 1분봉 45억 터질 때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SK텔레콤, 자, 엔트로픽에 1억 불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1억 불이면 1,500억 되겠죠. 1억 불 투자를 했고, 지금 월봉산 보시면 얘도 거의 무주공산이네요. 예, 지금 여기 매물대가 여기가 매물인데, 2000년이기 때문에, 자, 25년이 됐습니다. 25년. 예, 25년이기 때문에 이건 매물로서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물대 없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89,0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상승 파동 나올 때, 예, 눌림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500억 기존 거래대금이니까 율무봉이 45억 퍼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 자, 한전산업도 오늘 좋았습니다. 한 15% 이상, 지금 19%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24,000원이 또 신고가가 돼버렸어요. 예, 계속 지금 5일선만 닫고 상승을 하고 있네요. 엄청 급등하는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신고가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월봉을 한번 못 봐요. 여기가 신고가 박스권이었죠. 19,500원, 2만원 인근이. 그래서 요 아래가 이제 박스권이고, 다음 박스권은 요 위에 2만원부터 24,000원까지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잔잔바리로 위에서 매물 이식하는 흐름이 나올 때 요때도 집중하면 좋고요. 아니면은
한 번에 이렇게 봉이 나오면서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24,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는지를 좀 한 5분에서 최소 10분 이상은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준 거래대금 2천억 원이니까 1번 봉에도 35억 이상 나올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신기계는 에어 컴프레셔 제작하는 업체고 원전 쪽에도 공기 압축기가 이제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전거포에서 자전거에 이제 바람 넣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기 압축기라 그래서 순식간에 대용량의 공기를 이제 뿜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 만드는 업체예요. 원전 쪽에도 그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전부점은 5,500원, 5,500원 약 12%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얘는 1,100억 원이 기존 거래대금이니까 일본봉이 15억 터질 때 보시면 되고요. 지금 5일선 타고 그런 모양의 반등을 하고 있는 형태고 지금 전고점 5,500원까지 매물 이식은 어느 정도 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윗꼬리는 길게 달았지만 종가를 계속 높여가고 있죠. 종가 자체를.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자, 얘도 신고가인 여기 22,000원, 22,000원 하단부 박스권이었는데 지금 상단부 22,000원에서 27,000원까지 또 상단부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뾰족뾰족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위에서 돌파할 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1,700억 원이니까 일본봉이 25억 나올 때 지금 좋겠고요. 자, 제주 반도체, 반도체 주들 중에 그나마 좀 강한 상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법 10%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얘는 5천억이 나와줘야 된다. 5천억이면 이렇게 5만 천원을 뚫는 이런 봉이 나올 거고요. 얘는 기준 거래대금 약 65억 터질 때 봐주시면 좋겠고요. 삼진식품. 자, 삼진도 오늘 슈팅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그래서 24%까지 올라갔고,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요 위에서 이제 횡보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위아래 변동폭이 너무 큰데, 요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매물대가, 요 위에 이제 매물대, 예, 매물대가 많기 때문이에요. 네, 요 구간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었죠. 그래서 매물 때문에 힘을 못 받고 이렇게 떨어진 거다.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이제 매도세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5일선을 지지하고 양봉을 유지해주고 있죠. 이 때문에 아직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1,700억, 1,200억 터질 때 보면 되고요. 예, 1분 부위에 15억 터질 때 봐주시면 되겠고. 자, 현대약품도 여기가 이제 신고가, 11,000원이 신고가 라인이고요. 그래서 11,000원을 이렇게 요 구간에서도 결국에는 지지를 받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다시 입성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돌리고 있죠. 윗골이 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매물 이식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종가를 올려가면서 지속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거래대금 수준이 올라가고 있죠. 거래대금이 올라가면서 양봉이 나오고 종가를 높이면 그건 이제 매집에 가까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천억 원, 3천억 원이 기존 거래대금이니까 일문봉에 45억 나올 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자, 올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돌파했죠. 그래서 18만 4,400원까지 갔었고요. 자, 요게를 돌파하고 지지받는 흐름 나올 때 당연히 그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장을 베이스를 바치는 어떤 대장주의자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때문에 얘네는 모니터링을 하다가도 자 얘는 비중을 어마어마하게 태울 수가 있잖아요. 비중을 왜냐면 증거금 20%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을 많이 태우기 때문에 얘는 1에서 3%만 먹어도 충분히 우리가 배부른 수익을 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18만 한 5천 원 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을 때, 양봉일 때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SK스퀘어는 자 지주사인데 비교적 요 위에도 지금 힘이 없네요. 여기서 못 갈 것처럼 이렇게 비실비실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페이크일 수도 있거든요. 거래대금 이렇게 줄어들면서 갑자기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아, 얘 오늘 돌파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400억이 기준 거래대금이고요. 그러면 일문봉이 약 85억에서 100억 나올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SK 하이닉스가 가면 SK 스퀘어도 같이 잘 가잖아요. 자, 얘도 93만 원, 요 6%를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는 짝꿍으로 매매를 하셔도 아주 좋은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5조죠. 5조면 들문봉에 최소 500억에서 800억 사이 터질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건설도 원전에 엮여 있죠. 원전주가 갈 때 얘도 이제 들썩들썩하고 잘 가는데 지금 보면은 윈 라인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윈 라인에서 홍보하고 오늘도 윗꼬리를 제법 많이 달아줬어요. 그래서 5%까지 상승을 하고 근데 왜 못 갔냐? 이 거래대금이 6천억이 안 나와줘서 그래요. 6천억이 나와주면 이렇게 봉이 나오겠죠. 그러면 일본 봉이 얘는 65억 이상 퍼줘야 되겠고요. 자, 한전기술도 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버티고 있죠. 네, 버티고 있고 이러다가 이렇게 위로 가는 흐름 좀 예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얘는 3천억이 기준 거래대금이니까 3천억이면 1분공에 45억 하실 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린과학도 지금 11선을 살짝 깼다 올라가고 살짝 깼다 올라가고
여기서도 살짝 깼다 올라가고, 여기서는 아예 안 깼네요. 이러다가 이제 지지받으면 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지받으면 상승하고, 여기서도 지지받으면 이렇게 상승하고, 쭉 상승하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래도 얘는, 여기 1,500억 이상 터질 때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00억이면 1분봉에 약 25에서 25억 나올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라스페이스는 아까 그린 과학에 대비해서 조금 더 밀렸어요. 그래서 얘는 21봉상 21선까지 좀 밀리긴 했는데, 자, 20선은 최후의 보루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선에서 안 밀리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3천억이 나올 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분봉에 45억 나올 때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크릴은 5일선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5일선이나 11선에서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반등을 못하면 여지없이 이런 작대 연봉이 나올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는 3천억이 나와줘야 됩니다. 휴문봉에 45억이 나올 때 봐주시면 좋겠고요. 요 보성부터는 기존 거래대금 터질 때만 한 번씩 봐주시고요. 여기 고용하고 20선 이탈, 이마트는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에도 저 매매 기술 관련돼서 뭐 좀 학습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매매 일지들을 좀 봐가면서 정리를 좀 하고요. 만약에 도움 되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좋은 명절들 되시고요. 명절 기간엔 뭐 가족과 함께 좀 뜻깊은 자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얘기도 많이 나누시면서, 긴 연휴를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